여러분 2021년도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 4% 성장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4% 성장했다고 정부는 호들갑이 난리가 아니에요. 자화자찬이 늘어졌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만 하더라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위기에 강한 경제임을 입증했다. 이렇게까지 자화자찬을 그야말로 창피할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4%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야기하는 것만큼 그렇게 대단한 4%일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2020년에 0.9% 성장하는 마이너스 0.9% 성장하는 데 그쳤습니다. 2019년만 하더라도 2.2%였거든요. 꼬꾸라졌다는 이야기죠. 꼬꾸라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꼬꾸라졌으니까 여기에 대한 쉽게 말하면 이게 기저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기저효과라는 게. 기저효과라는 게 있어서 4% 성장했다고 하지만 2020년에 성장한 걸 감안하면 이거 성장도 아니거든요. 여러분 실제로 2008년 2009년에 금융위기 때 보세요. 그때 똑같잖아요. 떨어졌다고 성장한 6.8%입니다. 6.8%. 그러면 4%는 사실 그렇게 크게 성장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호들갑을 떨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주요 20개국 선진국 중에서 가장 빠르고 강한 회복세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맞아요. 이 말은 주요 20개국 중에서 가장 빠르고 회복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진짜 충격적인 거는 이야기를 안 하고 있어요. 뭐냐고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2020년 대비 2021년에 국가 본예산 추이입니다. 8.9% 45조 7천억 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여러분 추가 경정 예산 편성한 거 한번 보세요. 2021년 3월에 14조 9천억 원 편성했죠. 2021년 8월에 2차 34조 9천억 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게 전체를 더하면 49조 8천억 원이에요. 그러면 2021년에 2020년보다가 뿌린 돈이 무려 말입니다. 100조에 100조 95조 5천억 원입니다. 100조를 더 뿌렸어요. 2020년 대비 2021년에 2020년 대비 2021년에 100조나 더 뿌려놓고 성장을 말입니다. 4%밖에 못했다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돈 뿌려서 부채로 성장한 거잖아요. 이거야말로 착시 중에 착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성장을 하려고 그러면 말입니다. 정부의 어떤 돈 뿌림을 적게 하고 경제가 활력이 넘쳐서 성장을 했다면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사실 그렇지가 못하잖아요. 100조나 뿌렸으니까. 문재인 정부는요 이렇게 돈 뿌려서 성장하는데 아주 이골이 났습니다. 2017년만 하더라도 국가 예산이 400조잖아요. 400조. 2022년에 국가 예산이 607조 7천억 원이에요. 엄청나게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엄청나게. 그렇게 돈 뿌려서 성장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경제가 활성화가 돼서 성장하는 게 아니라고 저는 보여지는 겁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돈 뿌린 거 보세요. 문재인 정부에서 415조 5천억까지 뿌렸습니다. 박근혜 정부 170조 4천억 원, 이명박 정부 180조 8천억 원, 노무현 정부 143조 2천억 원에 비하면 어마어마하게 돈을 뿌렸죠. 어마어마하게. 다른 정부는 그러면 위기가 없었느냐? 다른 정부들도 다 위기가 있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만 하더라도 카드 사태가 있었고요. 이명박 정부 때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금융위기가 있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는요. 남유럽의 재정위기가 있었고요. 위기는 다 있었어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유독 이렇게 415조 5천억까지 이렇게 뿌려가면서 했던 이유는요. 이게 표심을 사겠다. 그런 생각으로 돈을 마구마구 뿌렸기 때문이에요. 결국은 부채 주도 성장이지 이게 결국
나라의 어떤 활력이 좋아서 성장한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게다가 부채는 또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지금 50.1%까지 늘어났습니다. 2011년만 하더라도 600조 있던 나라 부채가 지금 1000조가 넘었어요. 이대로 가면 1100조가 넘는다는 이야기예요. 1100조가.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돈을 얼마나 뿌렸는지 여러분들도 짐작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기저효과라는 게 그만큼 그전에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올해 조금 오른다고 해서 그게 크게 오른 게 아니다. 오히려 중국 같은 경우는요. 2021년에 8.1%나 성장했습니다. 그런데도 중국 경제당국은 바짝 긴장하고 있어요. 왜냐고요? 기저효과 때문에 올랐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성장의 도가 굉장히 어려워지겠다 이러면서 긴장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그 반대로 가는 모습이 진짜 안타깝네요. 예, 작은 하나를 가지고 침소붕대해서 국민을 우롱하고 속인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여러분, 경제 성장률도요. 대만에 비하면요. 벌써 대만에 4년째 뒤지고 있습니다. 대만에 4년째 뒤지고 있어요. 심지어 말입니다. 올해는 일본에도 뒤질 거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일본에도 뒤질 거다. 예, 일본의 경제 전망치는 올해 3.3%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3.1%죠. 그럼 0.2%포인트 차이가 날 정도로 지금 그만큼 상황이 좋지 않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IMF에서도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 0.3%포인트 낮췄습니다. 낮췄어요. 오미크론의 어떤 확산이 한국 경제에 치명타를 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때문에 말입니다. 이런 거는 나오면 겸손해야 됩니다. 이 경제를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4% 성장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박수치고 대한민국의 문재인 정부밖에 없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경제를 조금이다 아는 사람들은요 욕합니다. 오히려 내로남불이라고 욕하고요. 그들이 자랑질하는 걸 보면 부하만 치밀합니다. 부하만 치밀어요. 저는 이런 거를 이렇게까지 자꾸 자랑질하고 하는 자체가 참 못났다. 문재인 정부는 진짜 경제 정책에 대해서만은 진짜 못났다.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자화자찬을 한다는 자체가 부끄럽고 창피합니다. 국민들은 지금 여러분 다 죽어나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히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는요. 파산 선언을 하고 삭발식을 할 정도로 자영업자들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네들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자랑질만 하고 앉았으니 참 어떡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다.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네요. 참 답답한 현실에 마음까지 우울해집니다.